장마가 쏟아지던 밤, 벼락이 한 바보 모습을 찍었습니다. 돌쇠, 마을에서 가장 천하게 여겨지던 그 모습.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죽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그가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보의 입에서 처음으로 칼날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아니 조선 전체를 뒤흔들 줄은. 과연 벼락은 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도 간청드리옵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 길 남짓 떨어진 어느 고을에 돌쇠라 불리는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인댁 사랑채 앞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손등을 베어도 그라요 하며 멍하니 웃어넘기는 동네에서 소문난 바보 머슴이었지요. 힘은 장사였으나 머리가 모자라 사람들은 돌쇠를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부렸습니다. 장날만 되면 주막 앞에서 취객들이 돌쇠를 불러 세우고는 저 바보한테 수수께끼 내면 웃음거리가 된다 하며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도 돌쇠를 보면 돌을 집어 던지곤 했는데 돌쇠는 맞서 싸우지도 않고 그저 피해 다니기만 했지요. 그해 여름, 유난히 장마가 거세게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논둑 물고가 터지기라도 하면 한 해 농사가 송두리째 끝장나는 판국이었지요. 주인 어른은 머슴 하나 더 젓는 게 낫지 사람을 보낼 수는 없다며 돌쇠만 홀로 논으로 보냈습니다. 돌쇠는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논둑을 맨손으로 막아섰습니다. 물기를 틀기 위해 돌과 흙자루를 끌어다 쌌는데 돌쇠의 힘이 장사라 혼자서도 일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물살이 세차게 불어나며 돌쇠가 논물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멀리서 지붕 밑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돌쇠는 물골르를 겨우 살리려 느티나무 아래로 뛰어들어가 마지막 흙자루를 받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한 번 더 쾅 하고 갈라지더니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벼락이 느티나무를 쪼개며 돌쇠에게 직격했고 돌쇠는 말 그대로 빛에 삼켜진 채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탄 냄새와 연기가 자욱이 퍼지고 돌쇠의 저고리 일부가 그을려 붙은 채로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죽었다. 돌쇠가 죽었다. 그 소문은 번개보다도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주인댁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시체 치우는 비용이 더 들겠구먼 하며 무덤 자리나 계산하고 돌쇠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말들을 연달아 내뱉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돌쇠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는 더욱 굵어지며 하늘을 두들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뭔가 화가 붙었다는 소문을 속닥이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달구름도 전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주인댁 마당 문이 쿵 하고 무겁게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찼습니다. 잠에서 깬 사람들이 놀라 문 쪽을 돌아보니 죽었다던 돌쇠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검게 그을려 타버린 자국이 역력했고 코를 찌르는 탄 냄새가 사방에 퍼졌지요. 손등과 팔뚝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돌쇠의 눈빛만은 전에 없이 또렷하고 날카로웠던 것입니다. 주인 어른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냐? 죽었다던 놈이 어찌 살아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인 어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긴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귀신이면 이 댁 빚부터 갚고 가겠소. 처음엔 웃음거리로 들릴 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실제로 주인댁 장부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는 소리였지요. 주인 어른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리해졌습니다. 돌쇠는 숫자 자체를 읽지는 못했으나 장부의 패턴 누락된 줄, 지워진 흔적, 도장이 없는 곳을 보는 눈이 생긴 듯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시험삼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쌀독에 남은 양이나 맞춰보거라. 돌쇠는 쌀독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먼지 두께를 손가락으로 훑어보고 쌀 포대 매듭이 늘어진 정도를 살폈습니다. 주위 배설물 흔적까지 꼼꼼히 확인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잔밀 안에 바닥이 보입니다.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주인 어른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돌쇠를 빙 둘러싸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고는 어찌 살렸느냐? 내가 정말 벼락을 맞고도 살아났단 말이냐? 귀신 아니면 요사한 것이 틀림없다. 돌쇠는 대답 대신 손으로 땅바닥에 선을 그었습니다. 물길의 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했지요. 여기서 물이 막히면 저기로 돌아가고 여기에 돌을 쌓으면 물살이 약해진다는 식이었습니다. 글은 못 쓰되 그림은 되는 셈이었습니다. 돌쇠의 말투는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핵심을 먼저 말하고 군더더기를 쳐내는 방식으로 바뀌어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어떤 이는 벼락이 저놈 머리를 고쳤다며 손뼉을 치고 떠받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벼락 맞은 놈은 액을 품는 법이라며 황급히 등을 돌려 도망쳤지요. 주인댁 아들이 돌쇠를 다시 바보 취급하려 일부러 함정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되래 그 아들이 지난번 주막에서 기생에게 한 거짓말을 조용히 들춰내며 망신을 주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돌쇠의 머리를 때리던 자가 오늘은 눈을 피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돌쇠가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겁을 먹었네. 돌쇠를 두려워한 마을 유지들이 급히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벼락액을 풀어야 한다는 명목이었지요. 굿은 원래 사람들의 공포를 하나로 묶어 통제하는 장치였기에 마을 사람들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당이 도착하자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쇠를 그 중심에 세우고 북을 세차게 두들기며 목청껏 소리쳤지요. 이놈 몸에 든 것이 있다. 신령께서 노하셨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손가락이 돌쇠를 향했고 사람들도 하나둘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판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무당이 물그릇을 들어 흔들며 신내림을 연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물그릇 밑바닥이 이미 기름칠돼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것이었지요. 돌쇠가 조용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무당님, 물이 흔들리는 게 신령이 아니라 손목의 재주 때문이오. 그러고는 무당의 팔을 단번에 잡아 흔들림을 멈춰버렸습니다. 구판이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무당의 속임수가 연달아 들통났지요. 동전 숨기기, 부적 바꿔치기, 심지어 신내림할 때 입에서 나온다던 쌀알도 미리 볼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가 이번엔 무당에게로 튀었습니다. 무당이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이 요술로 나를 눌렀다. 저놈이 악기다. 돌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술이 아니라 내가 한 짓을 말하는 것뿐이오. 증거를 하나씩 꺼내 보이자 사람들이 무당에 대한 믿음을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무당이 무너지면 마을 권력자들이 백성을 움직일 방법이 크게 줄어들었기에 유지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이제 마을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돌쇠를 지지하는 쪽과 재앙인이 당장 쫓아야 한다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술집에서 벌어진 싸움은 칼부림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돌쇠는 그 한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지금 싸우면 내일 논이 아니라 사람이 죽소. 싸움의 방향을 농사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논둑을 어디서 보수해야 하는지, 물길을 어떻게 트는지를 설명하며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렸던 것이지요. 밤이 되자 누군가 돌쇠의 잠자리에 부적을 몰래 붙여두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돌쇠가 조용히 떼어 손에 쥐고는 씁쓸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마가 그친 줄만 알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세차게 불기 시작하더니 곡식 창고 주변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씨는 작았으나 바람이 기가 막히게 불길을 키워갔지요. 하늘에서 불똥이 날아다니며 지붕으로 튀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또 벼락 맞은 돌쇠가 재앙을 부렸다.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사람들이 돌쇠를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이 치솟는 창고 쪽으로 내달렸지요. 돌쇠는 불을 직접 끄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의 길을 끊는 방식으로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창고 옆마른 울타리를 넘어뜨리시오. 불이 번질 길을 막아야 하오. 젖은 흙자루를 가져오시오. 바람길부터 막으시오. 물은 우물에서 퍼오되 무작정 불길에 던지지 말고 불길 반대편부터 적시라 시켰습니다. 불이 번지는 방향을 미리 읽어낸 것이었지요. 돌쇠는 사람들을 빠르게 세 줄로 나누었습니다. 물길 줄, 흙자루 줄, 짐 빼는 줄. 우왕좌왕하던 아낙네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또렷했고 사람들은 그 소리만 믿고 따라 움직였습니다. 불길이 간신히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기름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돌쇠가 다가가 살펴보니 불씨가 심지처럼 일부러 묻어 있는 게 발견되었지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른 방화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길 쪽에서 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둑이 터졌소. 녹물이 마을로 쏟아진다. 돌쇠는 재빨리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 끄는 사람 중 절반을 논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룻밤 동안 불과 물을 동시에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돌쇠가 재앙이 아니라 해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돌쇠를 싫어하던 자들의 위협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돌쇠가 말에 힘을 갖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화 흔적을 감추려 누군가 증거를 빼앗으려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그 손목을 단단히 잡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장날 사람들 앞에서 묻겠소. 불길 속에서 급히 도망치던 누군가의 얼굴이 달빛에 잠깐 드러났습니다. 그건 분명 마을 유지 쪽 인물이었지요. 돌쇠는 그 얼굴을 눈에 깊이 새겼습니다. 방화 증거 때문에 마을 유지들이 몹시 초조해졌습니다. 밤마다 모여 술을 마시며 대책을 논했지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 머슴의 입을 막아야 한다. 돌쇠의 말이 이제는 칼처럼 날카로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흔드는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밤길을 돌아가던 돌쇠를 좁은 골목에서 습격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자들 넷이 나타났으나 움직임이 동네 사람 특유의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의 무게, 사투리 억양, 몸을 쓰는 버릇까지 낯설지 않았지요. 돌쇠는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단번에 꺼버렸습니다. 어둠이 골목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골목 한쪽에 고인 무릉덩이를 기억해내어 그쪽으로 상대를 유도해 미끄러뜨려 한 명을 넘어뜨렸지요. 넘어진 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창고, 기름통 특유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확신했습니다. 방화범과 같은 놈들이로구나. 돌쇠는 그를 끝까지 살려보냈습니다. 죽이지 않고 경고만 했지요. 칼은 내 몸에 꽂혔소. 하지만 죄는 내일 사람들 앞에서 물을 것이오. 다음 날 장날이었습니다. 돌쇠는 모여든 군중 앞에서 방화 단서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유지들의 권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불탄 심지 조각, 기름 묻은 천, 발자국이 찍힌 흙덩이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람이 지른 불이오? 아니면 사람이 지른 불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판이 조금씩 뒤집히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과거 보러 가는 선비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말을 탄 선비들이 줄지어 지나가자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소란이 더욱 커졌지요. 선비 하나가 돌쇠를 알아보고는 비웃으며 말에서 내렸습니다. 저 머슴이 요즘 시끄럽다던데 한번 시험해 볼까? 즉석에서 어려운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놀라운 방식으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경전을 인용하지 못했으나 실제 농사 경험으로 그 뜻을 풀어낸 것이었지요. 군중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유지들이 재빨리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바꾸었지요. 저놈을 죽이는 것보다 과거길에 올려 망신시키는 게 낫겠소. 어차피 떨어지면 완전히 끝장이오. 돌쇠는 그들의 함정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되려 받아쳤지요. 좋소. 과거로 가겠소. 과거길은 돈도 필요했고 추천장도 필요했고 신분을 증명할 문서도 필요했습니다. 돌쇠는 출발부터 높은 벽에 막혔지요. 주인어른은 내 체면 깎지 말라 하며 돌쇠에게 종이 한 장을 던져 주었습니다. 청거장 비슷한 것이었으나 내용은 일부러 빈약하게 적어준 것이었지요. 글자 수도 적고 칭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돌쇠를 떨어뜨리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돌쇠는 글을 읽지는 못했으나 도장이 찍힌 위치와 줄 간격, 문장의 길이로 서류가 허술하다는 걸 감으로 알아챘습니다. 장터로 가서 서류에 인장을 찍는 법을 한참 동안 관찰하며 배웠지요. 길에서 만난 행상 아주머니에게 짐꾼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이틀 동안 져주며 여비를 조금씩 마련했지요. 그 대신 과거 길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느 주막이 값이 싸고 어느 길목에 도적이 나타나는지를 들었습니다. 주막에서 선비들이 과거 다반집을 떠벌릴 때 돌쇠는 술을 따르는 척하며 곁에 서서 형식을 몰래 훔쳐배웠습니다. 서로는 이렇게 시작하고 근거는 여기에 넣고 결론은 저렇게 맺는구나 하는 식이었지요. 초입 관문에 도착하자 서리가 돌쇠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슴이 무슨 과거냐? 썩 돌아가거라. 체면 좀 차려라.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 빤했습니다. 돌쇠는 겁먹지 않고 서리의 돈 장부에 구멍이 있다는 걸 한마디로 찔렀지요. 장부에 적힌 돈과 실제 받은 돈이 다르면 곤란하지 않겠소? 서리가 움찔하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국 길을 열어주었지요. 선비들은 저놈 말투가 건방지다며 공공연하게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돌쇠는 적을 만든 채로 시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돌쇠는 진지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글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돌쇠가 손에 쥔 건 붓이 아니라 흙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그린 답안의 틀이었습니다. 서론, 근거, 결론. 이 세 가지를 밤새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산길을 가다 소매치기 무리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그들의 움직임을 일찌감치 알아챘습니다. 일부러 짐을 무겁게 보이도록 만들어 상대의 욕심을 유도했지요. 소매치기들이 다가와 보따리를 낚아채려는 순간 돌쇠가 역으로 빈자루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도적들이 자루를 열어보고는 화가 났습니다. 속았다는 걸 안 것이지요.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며 위협했습니다. 내 놈, 장난치느냐? 돌쇠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거짓 정보를 던졌지요. 관아술라가 곧 이 길을 돈다오. 벌써 산 아래까지 왔다던데. 도적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겁을 먹고 흩어졌습니다. 돌쇠는 빈자루를 다시 주워들고 길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선비 무리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쇠를 노골적으로 짐승 취급하며 일부러 글자를 틀리게 읽게 만들려 했지요. 이 글자를 읽어보거라. 머슴도 글자는 알겠지? 돌쇠는 그 자리에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선비 하나가 경전 구절을 외우면서 뜻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발견했지요. 돌쇠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오? 외우기만 하면 아는 것이오? 선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지요. 밤 주막에서 돌쇠는 퇴락한 노선비를 만났습니다. 여러 번 낙방을 거듭한 선비였지요. 노선비는 돌쇠가 답을 만드는 방식 경전을 외우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근거를 찾는 방식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노선비가 말했습니다. 너는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문제의 뼈를 잡는구나. 그게 더 무섭다. 노선비는 돌쇠에게 딱 3가지 틀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는 문제를 다시 던지고 근거는 현실에서 찾고 결론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밤새도록 붙잡는 법을 익혔습니다. 손가락이 쥐가 나서 펴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걸 찬물에 담그며 이를 악물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돌쇠의 손에는 머슴의 굳은 살과 글쟁이의 먹물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선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장원은 운이지만 합격은 태도다. 끝까지 버텨라. 돌쇠는 첫 진짜 스승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서리들이 돌쇠의 옷차림을 보고 가로막았습니다. 누더기에 가까운 옷, 집신, 흙 묻은 손을 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여긴 글하는 곳이오. 머슴은 썩 돌아가시오. 모욕이 공개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주변 선비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돌쇠는 주먹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제 노선비에게 배운 서류 틀을 조용히 들이대며 서리를 규정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규정에 신분으로 막는다는 말은 없소. 청거장이 있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다 적혀 있소. 서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규정은 약자의 무기였던 것이지요. 주변 선비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머슴이 시험을 본다는 것이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돌쇠의 먹을 훔쳐 바닥에 엎질렀습니다. 또 누군가 돌쇠의 붓끝을 몰래 망가뜨렸지요. 사보타주였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화롯불 옆에서 숟가루를 주워 모았습니다. 물을 조금 섞어 임시 먹을 만들었지요. 대나무 한 조각을 주워 칼로 조심스럽게 깎아 임시 부촉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머슴이 헛간에서 도구를 만들던 손재주였습니다. 처음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외운 경전 구절이었지요. 돌쇠는 그 구절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왜 백성을 위해 쓰였는가를 자신의 생활 경험으로 풀어냈습니다. 굶주림과 세금과 물고와 농사를 근거로 삼았지요. 글씨는 투박했으나 문장은 살아 숨쉬었습니다. 옆자리 선비가 몰래 훔쳐보다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험관이 순시를 돌다가 돌쇠의 답안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지요. 선비들 사이에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말장난이다. 경전도 없이 무슨 답안이냐? 아니야. 저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돌쇠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한 번에 완성하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지요. 채점관이 돌쇠의 답안을 펼쳐보고 처음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탈락 도장을 찍으려 손을 뻗었지요. 형식이 완전히 다르오. 이건 규정에 맞지 않소. 그런데 다른 채점관이 그 손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요지는 맞지 않소.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오. 두 사람 사이의 언성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팽팽해졌지요. 돌쇠의 답안은 경전을 직접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사와 세금과 굶주림의 실제 경험을 근거로 삼아 마치 정책 제안서처럼 써내려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백성이 굶주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식이었지요. 채점관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머슴이 쓴 티가 역력히 나서 더 위험하오. 머슴이 합격하면 과거 제도의 권위 자체가 흔들립니다. 양반 자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점관 숙소에서 누군가 술자리를 빙자의 뒷돈을 건네며 은밀히 청탁을 넣었습니다. 그 머슴만은 반드시 떨어뜨려 주시오. 후한 살해를 하겠소. 청탁을 받은 채점관이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돌쇠의 답안을 다시 살펴보니 다른 답안들과 달리 베낀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자기 언어로 쓰여 있었지요. 한 채점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베끼지 않은 답안이 제일 무섭소. 이건 진짜 실력이오. 결국 돌쇠의 답안은 상급 시험관에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판이 더 크게 벌어진 것이지요. 돌쇠는 결과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험장 담벼락 아래에서 손을 씻으며 기다렸지요. 머슴 시절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면 손부터 씻는 것이었지요. 저 멀리 상급 시험관이 답안을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이 답안을 쓴 자가 누구냐? 상급 시험관이 돌쇠를 직접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채점관들도 함께 앉아 있었지요. 구술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시험관이 던진 질문의 함정을 먼저 확인한 뒤에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 질문은 백성을 묻는 척하지만 실은 체면을 묻는 것이 아니오? 시험관이 순간 눈을 크게 뜨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이었지요. 그러나 돌쇠가 이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체면이 백성의 배를 채우진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예법도 소용없습니다. 현실을 정면으로 박아넣는 말이었지요. 방 안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선비들이 대기하던 복도에서 소문을 듣고는 반감이 폭발했습니다. 저 놈은 무례하다. 당장 끌어내야 한다. 머슴 주제에 감히 시험관께 그런 말을. 돌쇠를 끌어내리려고 규정을 하나하나 들이댔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예법을 지켜야 한다는 식이었지요. 돌쇠는 규정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논점만 단단히 고정했지요. 답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시오. 예법이 틀렸으면 그것도 말씀하시오. 하지만 신분으로 답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건 아니지 않소? 시험관은 돌쇠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겁먹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말은 짧았으나 핵심을 찔렀지요. 돌쇠는 자신이 벼락 이야기로 신비를 팔면 더 유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신령이 내린 힘으로 믿으면 합격이 쉬워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일부러 그쪽 이야기는 줄였습니다. 유명해질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험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벼락을 맞았소? 돌쇠가 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벼락이 제 머리를 바꾼 게 아니오. 다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벼락 맞은 머슴이라는 소문이 과거장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신비로운 이야기로 만들었고 어떤 이는 요사스러운 일이라 했지요. 누군가 밤에 돌쇠를 다시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험장 경비가 돌쇠 곁을 은밀히 지키고 있어 실패했습니다. 시험관이 조용히 지시한 것이었지요. 돌쇠는 그날 밤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로구나. 판이 나라 전체까지 커져버렸다. 명문가 자제들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자 그 집안 하인들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시험관 숙소 주변을 서성이고 서리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모습이 목격되었지요. 돌쇠의 답안을 훔쳐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답안을 보관한 방의 문이 이상하게 열린 흔적이 있었고 봉투 하나가 찢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돌쇠는 봉투의 실 매듭이 바뀐 걸 보고 눈치챘습니다. 머슴은 매듭을 보는 법이었지요. 자루 하나를 묶어도 어제 묶은 건지 오늘 묶은 건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시험관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 매듭은 어제 제 손이 아닙니다. 시험관이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지요. 바꿔치기 시도는 결국 걸렸으나
그만큼 돌쇠는 더 큰 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명문가 자제들이 다른 선비들을 선동했습니다. 저녁 무렵 선비들이 돌쇠를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천한 놈이 감히 양반의 자리를 넘보느냐? 내 주제를 알아라. 돌쇠는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대로 천천히 걸어 나갔지요. 공개된 장소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선비 하나가 돌쇠를 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멈칫했지요. 돌쇠는 그걸 정확히 노렸습니다. 때리면 당신이 지고 말하면 내가 답하겠소. 상대의 체면을 덫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손찌검할 수 없었지요. 밤이 되자 돌쇠는 노선비에게 배운 틀로 마지막 답안을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시험에 대비한 것이었지요. 마지막으로 명문가 쪽에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렸지요. 장원은 안 돼도 급제만은 막자. 저놈이 벼슬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돌쇠 주변에 갑자기 친절한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로 접근의 정보를 캐내려 했지요. 어떤 상인은 돌쇠에게 다가와 제안했습니다. 벼락 맞은 사람의 부적을 만들어 팔면 큰 돈이 되겠소. 함께 하시지 않겠소? 어떤 하인은 돌쇠가 잠든 사이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가려 했습니다. 벼락 기운이 담겼다며 팔아먹으려는 속셈이었지요. 돌쇠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동선을 외워두며 누가 누구 편인지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이 자는 명문가 쪽, 저 자는 상인 쪽, 또 저 자는 그냥 돈벌이가 목적이라는 식이었지요. 시험관 내부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 소문을 이용해 민심을 잡을 수 있소. 벼락 맞은 머슴이 급제했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오. 돌쇠는 자신이 정치적 재료가 되어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돌쇠를 위해서가 아니라 돌쇠를 이용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돌쇠는 일부러 행동을 줄이고 말도 아꼈습니다. 말이 퍼질수록 적이 늘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막에 가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방 안에만 머물렀지요. 그 와중에 한 채점관이 돌쇠를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양심 고백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청탁이 들어왔소. 그대를 떨어뜨리라는 그 고백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함부로 손을 대면 관아 차원의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선비들은 더 분노했으나 함부로 손대기 어려워졌습니다. 돌쇠를 직접 해치면 오히려 자신들이 불리해지는 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장원이 되면 자유가 오나? 아니, 더 큰 감옥이 올지도 모른다. 최종 후보 명단이 좁혀지며 돌쇠와 명문가 자제가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시험장 전체가 둘로 갈라져 편을 나누었지요. 명문가 쪽은 마지막으로 돌쇠의 출신을 문제 삼아 도덕성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머슴이 글을 어찌 배웠냐? 훔쳐 배웠거나 속임수를 썼을 것이다. 돌쇠는 억울했으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로 말했지요. 훔쳤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요. 상급 시험관이 돌쇠에게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농사도 경전도 아닌 사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돌쇠는 자신의 머슴 경험을 근거로 답했습니다. 굶주림, 노동, 부당함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분노로 말하지 않고 해결책으로 말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예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먼저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답이 시험관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시험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라 태도다.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에서 배운 것이로구나. 명문가 자제는 당황의 답을 길게 늘어놓다가 핵심을 잃었습니다. 경전 구절만 나열할 뿐 실제 해결책은 없었지요.
밤이 되자 누군가 시험관 숙소에 다시 돈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역으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비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험관들은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깨끗하게 가자.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발표날 아침 시험장 밖은 이미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벼락 맞은 머슴이 장원을 한다더라. 아니다. 명문가 자제가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뒤섞였지요. 큰 마당에 합격자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지요. 발표관이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마무게, 박아무게. 돌쇠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 손에 땀이 났습니다. 굳은 살 사이로 땀이 배어 나왔지요. 마지막 장원 발표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명문가 자제 이름이 나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명문가 쪽 사람들은 이미 축하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발표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원 돌쇠. 순간 정적이 터진 뒤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누군가는 말도 안 돼. 라 소리쳤고, 누군가는 웃으며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얼굴이 하얘져 주저앉았습니다. 돌쇠는 기뻐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관복을 입히는 손길이 어색했습니다. 돌쇠의 손은 여전히 굳은 살 투성이었고 그 손에 비단 소매가 걸렸지요. 대비가 너무 강렬해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상급 시험관이 돌쇠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벼락이 아니라 내 삶으로 답했다. 그게 진짜 실력이다. 명문가 쪽은 이를 갈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을 고향에서라도 무너뜨려야 한다. 돌쇠는 고향으로 돌아갈 길에서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고향의 소식이 먼저 날아들었습니다. 돌쇠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문이 번개보다 빨랐지요. 어제까지 돌쇠를 때리던 자들이 길가에 나와 허리를 굽히고 기다렸습니다. 주인댁은 집안을 청소하고 대문에 꽃을 걸었습니다. 주인어른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키운 인재가 드디어 빛을 보았소. 공을 가로채려는 속셈이 빤했지요. 돌쇠는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장면들이 눈앞에 겹쳤습니다. 굶주리며 헛간에서 자던 날들, 맞고 욕먹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지요. 마을 유지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돌쇠를 이용해 자기 권위를 세우려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그 잔치 자리에서 일부러 상석을 피했습니다. 아래쪽 자리에 앉았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원님이 왜 저기 앉으시나 하고 말입니다. 돌쇠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술김에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벼락만 아니었으면 하다가 입을 다물었지요. 돌쇠는 그 이름을 조용히 기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기록을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진 사람들이 돌쇠의 한마디를 얻으려 몰려왔습니다. 원님께 좋은 말 한마디 해달라. 자기 아들 과거길 좀 열어달라. 온갖 부탁이 쏟아졌지요. 돌쇠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젠 말 한마디가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댁 아들이 돌쇠에게 과거 급제 비결을 캐내려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런 말까지 했지요. 나도 벼락 좀 맞게 해달라. 그럼 나도 장원하겠지? 돌쇠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벼락은 맞는 게 아니오. 버티는 거요. 사람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가 자던 헛간에 누군가 불을 놓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실패했으나 보복이 시작된 증거였지요.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말로 끝내지 말고 기록으로 끝내야 한다. 명문가 쪽에서 하인을 보내 돌쇠에게 제안했습니다. 벼락산의 소문을 더 키우시지요. 그럼 백성들이 따를 것이오. 신비화는 곧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돌쇠를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면 실제 능력보다 소문에 의지하게 만들 수 있었지요.
마을 유지도 돌쇠에게 부탁했습니다. 원님께 한마디만 해주시오. 우리 마을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 돌쇠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적이 되고 들어주면 도구가 되는 상황이었지요. 돌쇠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말 대신 문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탁은 받아 적게 하고 누구 요청인지 서명이나 도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문서 앞에서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쉽게 약속해도 도장을 찍는 건 다른 문제였지요. 돌쇠는 그걸 노렸습니다. 입소문이 아니라 책임을 남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댁은 돌쇠가 문서를 모으는 걸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비리가 들킬지도 모른다. 결국 주인어른이 돌쇠를 불러 압박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 사람이니 우리 편을 들어라. 돌쇠는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머슴이던 시절엔 내 편이 없었소. 그 말이 사람들 사이로 퍼지며 마을 여론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밤에 돌쇠의 문서를 훔치려는 자가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일부러 덫을 놓아두었고 현장에서 붙잡았지요. 원님이 돌쇠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넓은 마루에 원님이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명문가 사람과 마을 유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삼각 압박을 받는 형국이었지요. 원님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원이라 해도 얘는 지켜야 하는 법이오. 마을의 불화를 일으키는 건 좋지 않소.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준비한 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품속에서 기록 묶음을 꺼냈지요. 방화 정황을 적은 것, 청탁 흔적을 기록한 것, 문서에 서명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일으킨 불화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비리입니까? 원님은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이었으나 기록을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록이 상부로 올라가면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명문가 쪽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돌쇠의 출신이 천하지 않소? 그런 자가 어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소? 돌쇠가 받아쳤습니다. 죄는 출신이 아니라 증거로 묻는 법 아니오? 원님은 판결을 미루며 타협안을 내밀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소? 돌쇠는 타협을 받을 듯하다가 한 줄을 단단히 박았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다음 번개는 백성이 맞습니다. 방청하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원님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결국 최소한의 조사라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사 시작 소식이 마을로 퍼지자 방화와 습격에 연루된 자들이 서로를 물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이의 이름을 대는 것이었지요. 유지들이 급히 모여 대책을 논했으나 이미 판이 커진 뒤였습니다. 돌쇠는 웃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기록이 싸운다. 밤이 되자 누군가 돌쇠를 다시 위협했으나 이번엔 관아, 포졸들이 돌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조용히 지시한 것이었지요. 돌쇠를 해치면 자신에게도 불똥이 튀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밤하늘을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힘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남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쇠가 모아둔 문서 일부가 밤중에 불탔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것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자 원님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오. 이것만으론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소. 발을 뺄 명분을 얻은 것이었지요. 마을 유지들이 기세를 되찾고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봐라, 벼락 맞은 놈이 설치더니 결국 재앙만 불렀다. 장원이라고 해도 천한 놈은 천한 놈이다. 돌쇠는 절망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핵심 문서는 따로 보관해 둔 상태였습니다. 머슴의 습관이었지요. 귀한 건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고 헛간 구석이나 지붕 밑에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불탄 잿더미 속을 뒤졌습니다. 남은 조각들을 모았지요. 그리고 오히려 침입 흔적을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신발 자국, 기름 냄새, 문을 부순 흔적들이었습니다. 원님 앞에서 돌쇠는 불탄 문서 이야기로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히 물었지요. 누가 불을 냈는지만 밝혀주십시오. 원님은 깨달았습니다. 불을 낸 자를 잡아야 자기 책임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엔 진짜로 포조를 풀게 되었지요. 체포된 차가 고문을 받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의 이름을 불었지요. 명문가 쪽이 급히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이미 기록으로 남은 뒤였습니다. 돌쇠는 포졸 앞에서 배우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말할 것이요. 법대로 몰고 간 것이었지요. 마지막에 돌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벼락은 한 번, 불은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막는다. 명문가 쪽에서 마지막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사람을 통해 은밀히 전달했지요. 조용히 입 닫으면 관직 하나 보장하겠소. 편하게 살 수 있소. 주인댁도 돌쇠를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우리랑 타협하자. 너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돌쇠는 실제로 흔들렸습니다. 싸움은 길었고 사람들은 금방 변했습니다. 오늘 편이었던 자가 내일은 적이 되는 세상이었지요. 그날 돌쇠는 예턱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비 냄새, 집 냄새 속에서 자신이 머슴이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주인댁 아들에게 맞던 날, 굶주리며 물꼬를 트던 날, 벼락을 맞던 그날 밤이 모두 눈앞에 지나갔지요. 마을 아이 하나가 헛간으로 들어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장원님도 예전처럼 맞았어요? 돌쇠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손바닥에 박혀 있었지요. 자신과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 살자고 입 닫으면 다음 바보가 또 맞는다. 타협 제안을 문서로 남겨 원님에게 제출했습니다. 뇌물시도 자체를 증거로 만든 것이었지요. 명문가 쪽은 발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쇠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지요. 저놈은 벼락 맞아 정신이 나갔소. 말을 믿을 수 없소. 하지만 기록 앞에선 그 말도 힘이 약했습니다. 돌쇠는 스스로 바보 흉내를 한번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라요 하고 웃으며 상대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렸지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바보는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오. 원님이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화와 습격에 연루된 자들이 벌을 받게 되었지요. 사형은 아니었으나 벌금과 곤장 그리고 관직 박탈이 선고되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현실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마을 유지는 권위를 잃었습니다. 주인댁도 머슴을 사람으로 안 본 죄가 소문으로 돌아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지요.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며 수군거렸습니다. 돌쇠는 관직을 크게 탐하지 않았습니다. 큰 자리보다 백성 일에 손대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물꼬를 트고 세금을 정리하고 억울한 일을 듣는 자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벼락 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신비화를 단호히 끊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누군가 장원님 만세를 외치려 하자 돌쇠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벼락이 나를 바꾼 게 아니오. 너희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꾼 거요. 아이들이 그 말을 따라하며 웃었습니다. 어른들은 쓴웃음을 지었지요. 돌쇠는 마지막으로 옛 논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벼락을 맞았던 느티나무의 그을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을려 있었으나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돌쇠는 조용히 흙을 만지고 물꼬를 확인했습니다. 왕좌가 아니라 현장으로 끝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소문이 되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다르게 전했지요. 원래 천재였다. 아니다. 세상이 바보였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돌쇠는 벼락을 맞고도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도 칼에 위협받고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